이런 말이 있어요. 기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반. 기초가 되는 바탕이에요. 기초, 기틀을 말합니다. 기반. 그런데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현금 흐름에 기반을 둔 노후 생활. 현금 기반이에요. 자산 기반의 노후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현금 기반, 자산 기반이에요. 현금 흐름에 기반을 두고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 또 자산, 투자에 기반을 두고 노후 생활을 하는 사람. 자, 부부 기준으로 매월 노후 생활비 300만 원, 월 300만 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계산하죠. 1년 3,600만 원, 10년 3억 6천, 20년 7억 2천이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60세부터 노후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을 하고 85세까지만 살아. 수명이 85세까지. 그러면 60세부터 85세까지 25년이네. 그러면 25년이면 현금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 9억 있어야 돼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는데 9억. 근데 25년이 아니라 60에서 90세까지 30년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억 8천의 생활비가 필요해요. 한 달 300만 원씩 10억 8천. 25년이면 9억. 30년이면 10억 8천. 과연 9억에서 10억 8천만 원의 현금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가 된 사람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생각한 마인드가 전형적인 현금 기반의 노후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금융 문맹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노후 대책이에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주식 투자? 더군다나 늙어서 하면 큰일 나. 그거 돈 날리면 어떡해. 해. 그러면서 은행에 넣어두고 내가 25년, 30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씩 먹고 살아야 될 돈이 10억이 필요하거든. 올해 2024년도 한국 부자 보고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현금 10억을 보유한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0.9%라고 합니다. 0.9%. 1%면 100명 중에 1명이죠? 0.9%니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25년, 30년 동안 한 달에 300만 원? 이거 어디 해외여행도 못 가요. 맛있는 음식 제대로 외식도 못 해요. 기본적인 생활비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것도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죽을 때까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0년에 300만 원씩 30년이면 10억 8천이에요. 이거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면서 다 날려버려. 다 없어지는 거야, 10억이. 이게 현금 기반을 둔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산 기반의 노후 대책을 세운 현명한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투자를 한 자산에서 수익 자금이 끊임없이 생겨요. 결과적으로는 그 수익 자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노후 대책이에요. 매달 평균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현금 기반의 노후 생활자가 필요라는 이 10억이 아닌 한 대략 4억 전후 자금만 충분해요. 4억 전후. 연 10% 전후의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4억이면은 10%만 쓰면 4천만 원 아닙니까? 1년에 4천만 원. 그리고 그 투자 자금이 오히려 더욱 불어납니다. 왜냐? S&P 500, 나스닥 100, 빅테크, 반도체, 요 네 가지 섹터에만, 그러니까 딱 ETF 네 가지 아닙니까? 네 개의 ETF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평균 20% 가까이 나와요. 이게 하락장까지 다 계산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10%만 꺼냈으니까 이 투자 자금이 오히려 계속 불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인출 룰이라는 게 있어요. 4% 빼서 쓴다는 거. 그것은 우리와 같이 이런 S&P 500 나스닥 100이 아니라 주식의 60%, 또
채권의 40% 이렇게 6대4 기반으로 투자를 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채권이 아닌 지금 ETF, 주식의 기초로 두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10%만 쓴다 그래도 4억 전후 자금만 있어도 돼요. 또 아직 4억이 안 된 분들, 어휴 나 4억 언제 만들지? 시작해 보세요. 시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 1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생활의 습관이 됩니다. 그만큼 절약 생활을 하게 돼요. 5천만 원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투자해서. 또 투자해서 1억까지 모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마인드면은 4억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자금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욱 불어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고, 내 자식들은 내가 해왔던 자산 기반, 즉 돈을 불러오는 기반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부자들이 살아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겁니다. 아직도 이것을 돈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현금 기반으로 노후 대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10억이 필요한데 어떻게 10억 100명 중에 한 명도 지금 안 돼요. 10억이 준비된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부를 형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적게 쓰고 그 적게 쓴 돈을 지혜롭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산의 형성 과정 없이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늙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사망하게 되죠. 죽게 되죠. 근로소득의 끝이 있어요. 누구든지 근로소득의 끝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의 끝을 대비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끝난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근로소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3분의 1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의 끝을 대비하고 나의 노후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